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제가 제일 진짜 좋아하는 정당방위. 홍 기자, 어떤 사건입니까? 지난해 8월 벌어진 사건입니다. 50대 여성인데요. 남성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여러 가지 욕실용품을 던지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성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갑자기 밀치고 넘어뜨리면서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목을 조르고 때리면서 위협을 느끼는, 살인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가위를 들어서 여성의 머리카락까지 여러 번 잘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범행을 했고 이때 여성이 정당방위를 하게 됩니다. 저 일단 이 싸움을 시작한 거는 여성이 먼저 시작을 했던 거네요. 네,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위를 들어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침대에 넘어뜨린 뒤에 폭행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폭행뿐만 아니라 좀 목을 조르는 등 상당히 생명을 위협할 만한 행동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가위를 떨어뜨리니까 이 여성이 이걸 집어다가 이 폭행을 당하던 와중에 가위를 이용해서 남성의 이제 가슴을 찔러서 사건이 조금 더 바뀌게 된 겁니다. 교수님, 근데 뭐 진짜 당장 저만 해도 눈앞에서 막 가위가 왔다 갔다 거리고 진짜 누군가 내 위에 올라타서 막 계속 이렇게 위에서 뭐 UFC 같은데 파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술. 뭐 그렇게 한다면 저는 나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이 지금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방위의 필요를 과연 이제 인정을 해주느냐 하는 상황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폭행의 피해가 심각했느냐 이것을 아마 재판부에서 따져본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8cm 가위. 라면 이 가위가 꽤 큽니다. 그럼요. 네, 그걸로 얼마든지 이제 머리를 여러 번 잘랐기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나에게 어떤 상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 예컨대 흉기로 이제 발생하는 위협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 사람이 그 목도 졸랐습니다. 아이고. 뺨만 때린 게 아니라 1시간여 동안 이제 얼굴을 마구 구타를 하고 목을 졸랐는데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죽여버리겠다고 언어적으로도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여성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앞뒤를 봐야 되는데 아마 이 폭행이 처음 이루어진 폭행은 아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이 관계가 유지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예컨대 죽음에 대한 위협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순간에 이 남자가 어찌 된 건지 가위를 떨어뜨렸대요. 그래가지고 맞고 있던 여자가 그 떨어뜨린 가위를 집어들어서 찌르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성은 아마도 굉장히 심각한 폭력에 노출돼 있고 결국에는 죽음의 어떤 위협이 현재 진행형으로 막 느끼고 있다 보니까 결국 방어, 내가 살려면 이 떨어뜨린 가위로 무엇인가 나도 방어 행위를 그렇죠.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느낀 거 아니냐. 그것을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도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한 저런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까? 네, 정당방위라는 용어는 사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리적인 해석은 상당히 좀 애매하고 오묘하고 어려워요. 해석의 여지도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사법부가 굉장히 좁게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제 방어 행위여야 됩니다. 방위 행위여야 돼요. 즉 공격 행위라고 해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현재의 침해, 또 침해의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석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사건 중에 도둑내사 사건이 있죠. 침입한 도둑을 일단 제압한 후에 쓰러지게 만든 다음에 옆에 있던 방에 있던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방어 행위 정당방위 인정 안 됐어요. 그래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제압한 다음에 때렸다는 거죠. 공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일단 이렇게 봤어요. 가위를 집어들고 찔렀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막기 위한 방어 행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즉 아주 어찌 보면은 좀 민감하고 어찌 보면 중간에 약간 애매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이게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한 행동이냐 아니면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내가 공격을 한 것이냐 이 부분이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현재로서는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전 남자친구란 사람 가위 들고 막 머리 자르고 목 조르고 때리고 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일단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일단 상해를 가했고 협박도 가했기 때문에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여성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본인도 가위에 찔리는 중상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그러니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딱 듣는 순간 집행유예 2년. 자, 뭐 교수님 어떻게 지금 이 재판부 판단 좀 보셨어요? 일단 뭐 여성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까진 좋았는데 또 이 남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단을 내렸네요. 판결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건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만 예.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위협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게 좀 걱정이에요. 유감을 가지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주무로 해가지고 이 두 피해자 가해자는 다시 또 만나게 만든 게 이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안 해주는 동안은 절대로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재판부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또 막 앙심을 품고 해코지를 한다거나 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